구독, 좋아요는 사랑과 감동입니다. 제목 기적의 로또 티켓. 2009년 9월 미국 뉴욕 맨해튼 한복판에서 작은 편의점을 운영하는 52세의 노숙자 출신 남자 프랭크 피터스는 인생이란 게 참 아이러니하다고 생각했다. 그는 몇 년 전까지 거리에서 구걸하며 하루하루를 버텨야 했지만 어느 날 우연히 줍게 된 로또 티켓 한 장이 그의 인생을 바꿔놓았다. 기억은 또렷했다. 2009년 2월 그는 지하철역 근처에서 한 남자가 버린 로또 티켓을 주었다. 별 생각 없이 그것을 주머니에 넣어두었고 다음 날 아침 신문을 펼쳤을 때 경악할 수밖에 없었다. 1등 당첨, 상금 5천만 달러, 한화 600억 원. 프랭크는 순간 정신이 아득해졌다. 하지만 곧 생각이 많아졌다. 이걸 내가 가져도 되는 걸까? 그는 한때 좋은 직장도 있었고 가정도 있었다. 하지만 도박에 손을 대는 바람에 모든 것을 잃었고 결국 거리에서 생활하게 된 남자였다. 그때 로또 1등에 당첨되다니, 이건 신이 내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걸까? 그런데 그는 놀랍게도 그 당첨 티켓을 사용하지 않았다. 프랭크는 2주 동안 고민했다. 로또 당첨금을 받아 새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원래 주인이 찾아오기를 기다릴 것인가? 결국 그는 자신이 그 돈을 가질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그 티켓을 그가 주운 자리 근처에 다시 내려놓았다. 이건 내 것이 아니야. 누군가 그것을 가져갔을지도 모르고 바람에 날아갔을지도 몰랐다. 하지만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그가 다시 편의점에서 일하기 시작한 후 그의 삶은 점점 나아지기 시작했다. 편의점 사장이 그를 정직원으로 채용했고 몇 달 후에는 작은 아파트까지 얻었다. 그의 삶은 조금씩 정상으로 돌아가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편의점에 한 신사가 찾아왔다. 깔끔한 정장을 입고 있었고 나이가 지긋해 보였다. 혹시 프랭크 피터슨 씨? 네, 그런데요. 이걸 돌려드리고 싶어서요. 신사는 봉투를 내밀었다. 프랭크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봉투를 열어보았다. 그 안에는 10만 달러 수표가 들어있었다. 이게 뭐죠? 사실 당신이 버린 로또 티켓을 제가 우연히 주었습니다. 프랭크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그 티켓, 네. 그리고 그게 1등에 당첨됐다는 걸 알았죠. 저는 그 돈을 받아 사업을 확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로또 판매점의 CCTV를 확인해 보니 그 티켓을 처음 산 사람이 당신이 아니더군요. 이상해서 조사해 보니 당신이 그걸 다시 버렸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프랭크는 말을 잇지 못했다. 당신 덕분에 제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니 이건 작은 감사의 표시입니다. 그는 돈을 거절하려 했지만 신사는 웃으며 말했다. 당신은 이미 인생에서 가장 큰 행운을 얻었어요. 다시 기회를 얻을 수 있는 용기 말이죠. 그날 이후 프랭크는
그 돈으로 작은 가게를 차렸고 더 이상 길거리를 떠돌지 않았다. 그는 스스로 노력해서 삶을 바꿔나갔고 5년 후에는 맨해튼에서 꽤 유명한 작은 레스토랑을 운영하는 사장이 되었다. 누군가는 그에게 물었다. 후회하지 않나요? 5천만 달러를 그냥 버린 거잖아요. 그는 웃으며 대답했다. 아니요. 난 내가 받을 만큼의 행운을 이미 받았으니까요. 그리고 그는 오늘도 가게 앞에서 행복한 미소로 손님들을 맞이하고 있었다. 제목 알래스카의 행운. 2009년 2월 알래스카의 작은 마을 노움. 매서운 겨울바람이 마을을 휘감았고 대지는 두꺼운 눈에 덮여 있었다. 이곳에서 태어나고 자란 34살의 제임스 피셔는 매일 아침 우체국에 들러 편지를 확인하는 것이 일상이었다. 하지만 그는 늘 실망하곤 했다. 그의 편지함에는 청구서와 광고지뿐이었으니까. 그날도 변함없이 우체국에 들른 제임스는 한 통의 이상한 편지를 발견했다. 낡은 갈색 봉투에 그의 이름이 삐뚤빼뚤한 필체로 적혀 있었다. 보낸 사람의 주소는 없었고 소인은 1935년이었다. 장난인가? 제임스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봉투를 열었다. 낡고 바랜 종이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내 마지막 소망이 이루어진 거겠지. 나는 1935년 이곳에서 금을 발견했지만 세상에 알리지 못했다. 이 편지가 닿는다면 내 보물이 아직 남아있을지 모른다. 단서를 찾고 싶다면 세인트 조지 교회의 오래된 종을 살펴보게. 행운을 빌지. 서명은 CW라는 이니셜 뿐이었다. 제임스는 편지를 손에 쥔 채 한참을 고민했다. 그는 오랫동안 광부로 일했지만 노다지를 찾은 적은 없었다. 노움은 19세기 말 금광 열풍이 불었던 곳으로 한때 수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찾아 금을 캐냈다. 하지만 1935년에 숨겨진 보물이라니. 결국 그는 궁금증을 참지 못하고 편지에 적힌 세인트 조지 교회로 향했다. 교회는 낡고 황량한 모습이었다. 제임스는 종탑으로 올라가 종을 살폈다. 낡은 종에는 희미한 글자가 새겨져 있었다. 얼어붙은 별 아래 그는 즉시 마을의 지도와 옛날 기록을 조사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노음 근처에 얼어붙은 별 호수라는 작은 호수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설마 여기에 뭔가 있는 걸까? 그의 심장은 두근거리기 시작했다. 다음 날 제임스는 곡괭이와 삽을 챙겨 얼어붙은 별 호수로 향했다. 알래스카의 겨울은 혹독했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호수 주변을 샅샅이 살피던 중 그는 나무 아래 묻힌 듯한 돌무더기를 발견했다. 이곳인가? 그는 곡괭이로 얼어붙은 땅을 깨트리며 땅을 파기 시작했다. 한참을 파헤치자 녹슨 철제 상자가 모습을 드러냈다. 제임스는 숨을 삼키며 상자를 열었다. 안에는 낡은 가죽 주머니와 함께 또 다른 쪽지가 들어 있었다. 이것이 나의 마지막 남은 황금이네. 내가 끝내 세상에 알리지 못했지만
언젠가 누군가는 찾을 거라 믿었지. 부디 이 금이 자네에게 행운이 되기를. 가죽 주머니를 열어보니 안에는 작은 금괴 몇 개와 금가루가 가득했다. 세상에. 그는 얼어붙은 손으로 금을 움켜쥐었다. 마치 70여 년 전에 어떤 광부가 그에게 보낸 작은 기적 같았다. 제임스는 이 황금 덕분에 빚을 청산하고 노움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었다. 하지만 그는 금의 일부를 지역 박물관에 기부하며 이 신비한 편지와 보물에 대한 이야기를 세상에 알렸다. 이후 알래스카의 작은 마을 노움에는 얼어붙은 별의 전설이 퍼졌고 많은 이들이 그 호수를 찾아왔다. 하지만 제임스가 발견한 그 보물은 단 하나뿐이었다. 때로는 과거가 지금을 바꿀 수도 있다. 그는 그렇게 생각하며 인생에서 가장 뜻밖의 행운을 가슴에 품고 살았다. 제목: 비행기에서 사라진 사나이. 2009년 6월 24일 프랑스 파리 샤를 드골 공항에서 출발한 에어프랑스 4592편이 런던 히드로 공항으로 향하고 있었다. 짧은 비행이었기에 기내는 평온했고 승객들은 창밖을 바라보며 여유롭게 여행을 즐기고 있었다. 비행기가 이륙한 지 30분쯤 지났을 때 승무원 엘리자베스는 17회의 좌석에 앉은 남자에게 다가갔다. 그는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중년의 남성이었고 짙은 회색 정장을 차려입고 있었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다. 손님, 음료 필요하신가요? 그러나 남자는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 마치 깊은 생각에 잠긴 듯 창밖을 바라보고 있을 뿐이었다. 손님? 엘리자베스는 조심스럽게 그의 어깨를 두드렸지만 남자는 꿈쩍도 하지 않았다. 순간 그녀는 불길한 예감을 느꼈다. 괜찮으세요? 하지만 그 순간 기내 방송이 울렸다. 승객 여러분, 곧 착륙 준비를 하겠습니다. 좌석 벨트를 착용해 주세요. 엘리자베스는 잠시 망설였지만 곧 착륙 후에 확인하기로 하고 다음 업무를 위해 이동했다. 비행기가 런던 히드로 공항에 도착하고 승객들이 하나둘 내리기 시작했다. 엘리자베스는 17회의 좌석을 다시 한번 확인하기 위해 돌아왔다. 하지만 남자가 사라져 있었다. 분명 여기 앉아 있었는데. 당황한 그녀는 주변을 둘러보았지만 좌석에는 남자의 흔적이 전혀 남아있지 않았다. 기내는 승객들이 거의 다 내린 상태였고 문이 열리기 전까지는 어떤 승객도 비행기에서 내릴 수 없었다. 엘리자베스는 다른 승무원들에게 다급히 물었다. 17회에 앉아있던 남자 못 봤...